원심 펌프 설치 예의다. A에서 E까지의 명칭을 쓰시오. 그림은 펌프 기초에서 펌프를 설치하고 모터가 있고 흡입배관과 토출배관에 설치된 부속 기기 명칭을 쓰라는 걸로 보입니다. 펌프 양쪽에 B는 플렉시블입니다. 플렉시블. 그러면 얘도 플렉시블이죠. 플렉시블 전에는 스트레이너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써보면 A 스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이너 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펌프로 연결이 됩니다. 펌프 출구 쪽으로 가서 C번은 체크 밸브가 되겠고요. D번은 게이트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2번은 수격 방지기가 되겠네요. 물론 요 체크 밸브 전에 여기서 압력계 하나 달아줘야 되고요. 흡입 부분에 요 사이에 연성계도 하나 달아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진 가대가 있고 여기는 드레인 밸브도 여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꼭 드레인을 빼주죠. 드레인 해주고 방진 가대는 200 스프링 진동 기초는 150을 주고 있습니다. 요 방진 가대하고 기초 사이도 200mm를 띄워서 스프링이 고정될 수 있도록 앙카를 박을 수 있게 조치를 합니다. 원심 펌프 전후단의 부속 기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앞에 수면보다 펌프가 위에 있다라면 펌프 안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후드 밸브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펌프 주위 배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축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1번 강간 또는 동관 등을 구부려서 그 힘에 의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것으로 곡률 방향은 관 6배 지름 이상으로 하는 신축 위험은 이 위험 이름은 루프형입니다. 루프 신축 위험이고 2번 본체 속에 미끄러지는 관에 의해 흡수되고 슬리브와 본체 사이에 패킹을 넣어 누수를 방지하는 신축 위험은 슬리브와 본체 슬리브형입니다. 슬리브형. 3번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제의 주름을 잡는 것으로 급수 냉난방 배관에 많이 사용하는 신축 위험은 주름을 잡은 거죠. 얘는 벨로우저형이 되겠습니다. 벨로우저형. 신축 위험. 신축 위험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루,
슬, 벨, 스, 볼. 루, 슬, 벨, 스, 볼. 루는 루프형입니다. 슬은 슬리브형입니다. 벨은 벨로우즈형입니다. 스는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볼은 볼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진한 걸로 하면 루프형은 형태가 혹은 이렇게 만드는데 관지름의 6배 이쪽으로 갈수록 응력이 가장 좋은 것, 즉 압력에 잘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루프형은 옥 외에 설치하고 광경의 6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슬리브형은 슬리브 안에 관을 넣고 안쪽에 패킹으로 누수를 잡는 것을 슬리브라고 합니다. 벨로즈형은 주름관에 연결하고 밖에 케이싱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벨로즈 타입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벨로즈 타입이 되겠습니다. 요 종류는 스텐, 동판, 관 자체 힘에 의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루프형 신축위험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지금 대형 플랜트에 설치하는 이렇게 오메가형으로 생긴 루프형 이형을 보고 있고 우측에는 직각 모양의 요 이형으로 또 루프형을 씁니다. 이 반지름은 광경의 6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고온 고압용입니다. 두 번째는 옥 외에 설치합니다. 세 번째는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네 번째로는 곡률 반경이 관경의 6배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합니다. 루프형 신축위험의 특징 3가지인데 저는 고온 고압용과 면적이 가장 넓은 것과 곡률 반경이 광경의 6배 이상 3가지를 정답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등각투상도 ISO DWG로 그리시오 했습니다. 평면도를 ISO 즉 등각투상도로 그릴 때는 우리는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수평에서 30도 좌, 우, 또 30도 뒤와 앞
이렇게는 상, 하의 배관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A 지점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B로 뒤로 가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 A 지점을 표시하면 앞에서 뒤로 가고 A 배관하고 요 C 배관을 보면 A 배관이 높습니다. C 배관이 내려가죠. 이렇게 열린 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C 배관이죠. C 배관은 B 배관이 내려가는 거죠. B 배관이 내려가고 미안합니다. B 배관이 내려가는 것이고 C 배관은 이제 좌에서 우로 갑니다. 좌에서 우는 이 방향이죠. 네. 좌에서 우로 가는 방향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배관은 앞에서 뒤로 갑니다. 앞에서 뒤로 가게 되죠. 앞에서 뒤로 가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D 배관이 되고 이 배관이 C 배관이 되죠. D 배관. 그 다음에 E 배관은 D보다 내려가게 되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배관으로 정리되면 이 배관이 E 배관이 되겠습니다. 좀 작고 크게 그리면 C 배관을 좀 크게 그리면 여러분 교재 있는 답처럼 보이긴 할 건데요. C 배관을 크게 그리면 요 A 배관이 이렇게 먹힐 것이고 D 배관이 가서 E 배관이 내려가는 이런 배관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사이험들은 맞은편과 수평하게 맞은편과 수평되게 도면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의 등각투상도를 완성하였습니다. 문제 2번의 등각투상도 물론 이번에는 우측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우측 A배관은 뒤에서 앞으로 오네요. 뒤에서 앞으로 오는 A배관. 그 다음에 B배관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배관. B배관. 그 다음에 C는 B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배관 C. 그 다음에 D 배관은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가게 되고 E 배관은 D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수했네요. D 배관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저도 뭐 실수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보지 않았으면 틀릴 뻔했습니다. B배관으로 정리해 놓고 B배관보다 D배관이 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C배관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D배관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에서 좌측으로 가는 배관 D배관이 되고 E배관은 아래로 내려가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시 그려보면 A, B, C, D, 이 배관은 수직으로
C배관도 수직이죠. 그 다음에 나사 이음은 맞은편과 평행하게 이렇게 나사 이음을 그려주면 작도가 완성되겠습니다. 평면도를 등각두상도로 그리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2개 이상의 나사 엘보의 회전을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것으로 주로 온수, 전기난방의 방열기 주위배관용으로 사용하는 신축이요. 방열기 주위배관이니까 말단이음이죠. 말단이음과 엘보 2개 이상 사용하는 신축이음은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이 스위블 조인트는 관말에 사용하고 별도로 쓴 다음에 관말 신축이음이고 나사의 풀림을 이용한 신축을 하는 이음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사 2개 이상의 나사 회전 관말단 이음으로 쓰는 것은 스위블 조인트다. 전기 가마밸브 배관 도면이다. A에서 F의 명칭을 쓰시오. 가마밸브네요. 가마밸브 바이패스 배관입니다. 가마밸브 바이패스 배관일 때 A부터 명칭을 쓰면 이 부분이 고압일 것이고 이 파이프가 저압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A는 압력계, B는 게이트 밸브, 가마 밸브 앞에 있는 C는 스트레이너, 요거는 레드샷이죠. 레드샷. 양쪽에 레드샷. B, 여기도 B네요. D는 가마 밸브, B는 게이트 밸브 같고요. E는 글로브 밸브입니다. 글로브 밸브.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을 하죠.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유량 조절을 하는 것이고, F는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A는 똑같이 압력계네요. 통상 이거는 뭐 콕이라고도 하고 볼 밸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 관은 브루돈 관입니다. 여기에 액이 차서 압력계가 직접 액이 닿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브루돈 관이 되겠습니다. 전기 가마 밸브 바이패스 배관도의 부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평면도를 보고 엘보와 T의 개수를 쓰시오 했습니다. 도면에 살펴보면 1번 그림은 A부터 그릴까요? 이쪽 부분 좌측부터 그릴까요? 좌측 위에서 내려가는 배관이 하나 있고 엘보로 판단할 수도 있고 T로 판단할 수도 있는 배관입니다. B번 배관은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배관이죠.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배관. C 배관은 위에서 좌로 가는 배관에서 D는 올라오는 엘보에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배관,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배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한 번 더 가서 D 요게 E 배관이고 F 배관 여기가 F죠. 그 다음에 G는 똑같이 올라와서 H 배관이 뒤에서 앞으로 한번 나오고, I 배관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에 J 배관은 앞에서 뒤로 가는 배관이네요. 앞에서 뒤로 가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사이음을 다 표시해주면 정리가 될 것인데, 요 A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내려가는데 L본지, T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교재를 살펴봤더니 얘를 T로 했네요. 근데 L본지, T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아이소로 물량 뽑을 수는 있어도 평면도 이걸로는 물량 뽑는 거는 오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T로 잡으니까 T 하나, T 둘, T 셋, 그 다음에 엘보 하나, 둘, 셋, 네 개, 엘보 4개, T 3개가 되겠고, 이 부분이 여기서 이걸 엘보라고 판단해도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엘보가 하나 더 있고 엘보가 5개에 T가 2개인 이 화면으로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지점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A 배관은 위에서 좌로 흐르고 한 번 더 가서 B 배관까지 같이 연결하고 나면 내려가는 애를 보네요. 위에서 내려가는 애를 보니까 올라오고, C 부분 D 배관이 앞에서 뒤로 가는 배관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E는 E와 F가 있으면 F가 위이고 E가 올라오는 배관이네요. E가 올라오는 배관이고 F가 뒤에서 앞으로 오고, G, H, I, J까지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우리가 F에서 G까지 그렸죠. H 그림은 I까지 연결하고 나면 내려가는 T가 되어 있네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J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그림. G에서 I는 좌에서 우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저도 이제 헷갈릴 때가 있네요. 이 부분이 잘못 그려졌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면 G에서 F가 오고, 그 다음에 G와 I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오고, H가 내려가서 J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사이음을 다 표현을 하고, 혹시 평면을 아이소로 그리는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평면을 아이소 그리는 작업까지 제가 같이 해드립니다. 이제 T와 엘보의 개수를 잡아보도록 하죠. T 하나, T 둘, T는 두 개, 엘보 하나, 둘, 엘보 셋, 엘보 넷, 엘보 다섯 개. 그래서 엘보는 다섯 개, T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견이 있을 장면이 없습니다. 평면도에서 엘보와 T를 구해봤는데 평면도에서 아이소로 먼저 그리고 개수를 물량을 산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기호는 공조 냉난방 설비에 많이 이용하는 도시기호이다. 한론에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기호에 따른 명칭 이름을 쓰면 되네요. HWS 온수 공급 라인, 핫 워터 스프라이, 온수 공급관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온수 환수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냉수 공급관은 쿨링 워터 스프라이, 냉수 환수관은 쿨링 워터 리터, 냉온수 공급관은 쿨링 핫 스프라이, 냉온수 환수관은 쿨링 핫 리터 이렇게 정리가 되고, CS는 냉각수 쿨링 냉각수 공급관, CR은 쿨링 워터 리턴 냉각수 환수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RN은 리프리제렌터 리퀴드관, 그래서 냉매 액관이 PL이고 PG는 리프리제레이션 가스라인, 냉매 가스관이 되겠습니다. 7번 SS 스팀 스프라이 증기 공급관, SR은 응축수, 전기가 아니죠. SR은 응축수 환수관, 리턴이니까 환수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 공급관은 DHWS, 지역난방 환수관은 DHWR, 중원수 공급관은 미들 템퍼 워터 스프라이, 중원수 공급관, 중원수 환수관은 MTWR, 펜코일 유닛 공급관은 FCS, 펜코일 유닛 환수관은 FCR, FCD는 펜코일 드레인관이 되겠습니다. E는 팽창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도시기호, 기호에 따른 명칭, 명칭에 따른 기호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조화 필기 필답형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